재산의 범위를 넓히려는 사람하고 그 재산의 범위를 줄이려는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거, 그리고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려는 사람하고 낮추려는 사람의 치열한 다툼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홍기용 변호사입니다. 김환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혼은 연애의 성공이 아니다. 그리고 이혼은 결혼의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혼을 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헤어짐을 위한, 성공적 이혼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오늘 간략히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반려동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혼이라는 건 그동안 있었던 결혼을 청산하는,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면 이 반려동물도 정리와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리고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오늘 홍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혼한다 그러면 이혼, 뭐 되게 그냥 간명한 그 두 글자 단어만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법률상 이혼할 때는 매우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는 이혼한다. 네. 한마디로 법률 혼 관계를 해소한다. 네. 이혼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렇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부대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면접교섭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거든요. 네. 양육권 친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가져가지 않은 다른 사람이 면접을 하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이제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끝으로는 재산 분할, 그동안 우리가 같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뭐 이 부분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각 청구권마다 지금 우리가 그 뜻하는 대로 끌어오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게 편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상대방이 청구를 했는데,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 소장이 저한테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혼을 하기 싫어 했을 때 이혼 청구로 기각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나 이런 거는 허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 나한테 지금 이혼 청구를 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지키길 원하고 내 아이 우리가 공동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잘 주장해서 입증이 되면은 상대방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책이 주로 뭐고 유책의 의미가 뭐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못이 큰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제 우리 이혼해, 우리 헤어지자 라는 청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논지는, 너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 너 잘못해놓고선 왜 잘못 없는 사람을 소위 축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위자료 청구를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물론 가정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도 인정사실에,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이혼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외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도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든지 아니면 사진 파일, 뭐 이렇게 뭐 동행을 해서 이제 몰래 찍은 사진도 사실은 증거로 왕왕 인정이 되는 게 보통이 많긴 하고요.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나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 뭐 이렇게 분들한테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것도 보통 폭행할 당시에 뭐 경찰 신고 내역 이런 게 없다면 상해 진단서 혹은 그 사실을 봤다라는 본 사람들의 진술서, 이런 걸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자료를 이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청구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다 있는지라고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양 당사자가 이만한 사실을 이만큼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진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도 하고 없는 사실을 또 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깨끗하게 딱 맞는 거는 맞는 거. 혹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님이 그걸 보시면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 청구에서는 그 청구를 인정하는 거, 방어하는 거 그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 그리고 위자료까지 알아봤고, 네. 그럼 이제 양육권, 양육권. 친권의 문제가 네. 있겠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반려동물이랑 또 마찬가지긴 할 텐데 이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양자 간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투지는 경우도 많아요. 법원에서는 대개 한 초등학생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어머니의 도움을 약간 더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해서 친모적으로 양육권 친권 혹은 양육권을 친모적으로 인정을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도를 하고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뭐 학대한 정황 그리고 심지어 욕을 많이 하거나 그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한테 법원에서 아이를 키우라라고 말씀하시진 절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으로 입증을 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어요. 이에 대한 부대적인 문제로 양육비도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그 소득별로 해서 양육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공동 분담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면접교섭권은 물론 이제 직접 양육권자가 아닌 그 타방한테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것도 뭐 이제 뭐 주 몇 회, 뭐 한 달에 몇 회, 장소는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 협의 간에 또는 재판장의 결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저 이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친권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요새는 이제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상대방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 일방이 재산을 관리를 다 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타방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 분할을 청구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청구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둘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공동재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다툼 없이 그냥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나눠 갖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지금 이혼을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집이나 보증금 이 정도밖에 몰라. 근데 혹시라도 더 많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재산 명시라는 방법이에요. 그건 판사님께서 우리가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서 원고 피고 그 당사자를 불러서 여기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써서 내라. 그리고 이거를 잘못 써서 내면은 너는 이제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 형사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금융거래 내역 조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 말고 딴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상속된 부동산이 있는 것 같다. 하게 되면 등기부나 이런 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서나 문서제출 명령,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특정을 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을 특정을 하고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에요.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의 재산 분할에서 뭐 절반 혹은 절반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비율로 얼마든지 이제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특정한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조금 더 많이 기여했다 혹은 이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건 맞지만 사실은 내가 이전부터 들고 있었던 거다. 이제 어려운 말로 그게 이제 특유재산이라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런 걸 주장을 해서 재산의 범위를 넓히려는 사람하고 그 재산의 범위를 줄이려는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거. 그리고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려는 사람하고 낮추려는 사람의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전 질문이 그럼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할 때 그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도 결국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다.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는 누가 데려왔는가, 이것도 사실은 봐요. 아, 특유 재산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러니까 누가 그 혼인 생활 중에 이제 이 반려동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반려동물을 누가 키우기로 했으면서 누가 분양을 받아왔는가. 보통 그게 이제 꼬리표처럼 이제 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자가 누군지, 그리고 요새는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해서 보호자가 누구로 지정이 됐는지도 그 법원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공동 부담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부담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법원에서는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이 재산인 건 맞는데 네. 그냥 고유한 의미의 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내 자식처럼. 네. 그래서 누가 더 이 반려동물에게 애착이 있었는지까지 아울러 염두에 두고 그 재산 분할을 판단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이 보통은 조정으로, 만약에 이제 이혼이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다 이제 소송으로 뭐 청구해서 소송 판결로서 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 분할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조정 신청을 통해서 조정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판결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정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로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이 반려동물이 껴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많이 이제 성립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조정에 네. 의한 건 뭔가요?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이혼에 청구해서 청구 취지라는 게 소장에서는 들어가는데, 그 청구 취지별로 바로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해줘요. 이를테면은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사건 본인은 누가 양육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양육비 누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되는데, 조정을 청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보통은 조정안에서 이 반려동물의 해결할 방식은 반려동물의 소유는 누가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의 소유에 따른 그 반려동물 양육비 혹은 반려동물 케어 비용으로서는 그 누구한테 월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혼 청구보다도 더 넓은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정은 그 증거의 여부, 그리고 재산의 특정 여부, 재산 분할의 비율 이런 게 다 결정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로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결혼했다가 잘 헤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헤어질 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을 채택하셔야만 향후에 아쉬움 없이 성공적인 헤어짐과 이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을 이혼에 따라서 누가 소유할지,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앞으로 키워가는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면서, 사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동업계약에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혼자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스스로 이제 법률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상 맺어진 혼인관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동업관계에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히 따져보고 접근하셔야 이 좋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동업계약, 동업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